안녕하세요. 현실주의자입니다. 요즘 시장은 좀 어떠신가요? 최근에는 거의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죠. 그래서 딱히 시장에 대해 의견을 낼 게 없었습니다. 그냥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흘러가고 있어서 그걸 좀 지켜보고 있었고, 저도 거의 포트폴리오로 손을 대지 않고 있었어요. 포트폴리오는 굉장히 많이 상승했죠. 아마 이 보고 계신 여러분들도 많이 상승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했던 저항선대에서 그 돌파를 시도하고 있는데요. 지금 대형주 중심으로 굉장히 흐름이 좋습니다. 보통 시장이 상승장으로 진행되기 전에 대형주가 먼저 움직이거든요. 용오름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중심으로 수급이 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우리가 예상했던 흐름이랑 일치한다 정도로 그 시장을 보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뭐 말씀드렸다시피 약해질 거다, 하락할 거다라고 했었는데 이게 많이 조정을 보였죠. 많이 조정을 보였고 2차 전지 중심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2차 전지는 앞으로도 조금 조정이 좀 이어질 수도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막 갑자기 급락하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이번에 뭐 그런 사태, 증권 사태가 있었죠. 좀 많은 분들이 연루되는 사태가 있었는데 그런 종목들처럼 폭락은 하지 않을 거다. 그게 더 무서운 거죠, 사실. 네이버나 이런 종목들이 그렇게 하락했습니다. 폭락을 했으면 차라리 손절을 했을 건데 폭락을 하지 않고 그냥 질질질질 흘러내려 버려가지고 대응이 안 됐던 거죠. 아무튼 코스닥은 현재 그렇습니다. 여기가 강력한 저항선이었는데 돌파를 했고 돌파를 한 뒤에 이 저항선은 지켜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지선으로 바뀐 상황이죠. 코스닥은 앞으로 조금 약세일 수도 있습니다. 코스피는 이때까지 코스닥보다 못 올랐고 그거에 대해서 조금 키 맞추기에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주봉을 보시면 명확하죠. 이때 하락 추세가 끝났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이게 더 이상 이거 밑으로 깨고 내려갈 일은 없다. 이걸 깨고 내려가려면 굉장히 큰 악재가 필요한데 그러한 악재는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나마 블랙스완으로 있던 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인데 아직은 거의 뭐 계속 대동소이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기선 최소 행보다 우상향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판단했고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딱히 대응할 만한 포인트는 없었다. 현재 증시는 상승 추세죠. 보시다시피 역 헤드앤숄더를 그리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역 헤드앤숄더를 그리고 조금 더 상승을 크게 할 수 있었는데 조정을 보이고 거래량이 폭발해 버렸죠. 그러니까 이 하락 흐름은 그때 당시에 그 외국인이나 기관이 만든 흐름이고 지금은 거래량이 올라가면서 상승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트랩스윙이 발생해서 크게 급락을 한다라고 하면 무언가 악재가 있을 겁니다. 대표적인 게 2020년 3월에 코로나였죠. 자, 상승의 주역은 외국인 투자자입니다. 현재 역대급 순매수가 들어왔죠. 외국인이 올 들어 12조를 샀다고 합니다. 이 중에 10조 원은 삼성전자를 매수했죠. 이 12조라는 이 금액은 한국 거래소가 통계를 집계한 98년 이후에 최대치라고 합니다. 즉 외국인의 강력한 매수가 들어왔다. 이때까지 외국인이 굉장히 매도를 많이 했었고 최근에 또 큰 매도가 일어났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이유를 살펴봤었는데 뭐 롱포지션 청산이다. 그리고 하반기에 시장이 안 좋을 걸 대비해서 얘들이 포지셔닝을 해지하는 거다 정도로 판단했었는데 그 반발 매수세로 지금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올 들어 12조를 샀다는 거죠. 지금 현재 시장이 왜 상승해요? 라고 하면 뭐 반도체가 호황해요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삼성전자를 보시면 압니다. 삼성전자 현재 상승 추세죠. 코스피랑 동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괄목할 만한 움직임이 뭐가 있죠? 여기 파란색 산입니다. 파란색 산이 공매도 잔고입니다. 공매도가 상환이 일어나면서 삼성전자가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의 급등이죠. 거래량도 많이 올라오고 있고요. 외국인 투자자가 굉장히 공격적인 매수를 하고 있는 게 보입니다. 신용도 줄고 있어요. 개인 투자자가 신용을 들어왔었고 그걸 조금씩 청산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어떨까요? 그때 우리가 봤었죠. 공매도 잔고가 급격하게 올라갔었어요. 그 다음에 최근에 급등이 나올 때 공매도 잔고를 대부분 상환하고 있어요. 왜 SK하이닉스가 거의 뭐 폭풍 매수를 동반해서 패닉으로 올라가는지 아시겠죠? 공매도 상환 때문이었습니다. 공매도 상환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어쩔 수 없이 시장가 매수로 계속해서 샀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공매도 잔고를 계속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때까지 시장을 옥죄었던 사실만 보면 간단합니다. 금리, 물가, 전쟁, SVB 사태들이 금리 그 시장을 옥죄고 있었죠. 주가를 억누르고 있던 요인들입니다. 그럼 지금 상승하고 있다는 건 무슨 이유일까요? 이 억누르고 있던 이유들이 사라져가고 있다. 희미해져가고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뭐 반도체가 호황이 온다 이런 얘기는 현재를 해석하는 걸 뿐이지 결국에는 돈을 따라 움직입니다. 결국엔 돈을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이 외국인 투자자들의 돈이 들어오는 이유는 이 요인들이 해소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자,
지난번에 이런 뉴스가 있었죠. 미국 1분기 성장률이 1.1%에 그쳤다. 전망치를 크게 하회했다. 연준이 실기했나? 70, 80년대식 스태그플레이션 공포가 부상한다.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단어가 나올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시장을 공포 분위기로 몰아넣을 거다. 그때 얘들이 다른 속셈이 있을 거다라고 판단했는 겁니다. 결국에는 지금 상승을 위해서 저런 뉴스들을 뿌렸던 거죠. 그때 몰래 외국인들은 역대급 순매수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절대 언론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 쿠이 보노다 라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자, 다시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금리, 물가, 전쟁, SVB 사태 하나하나 살펴보면 전부 다 해소되고 있습니다. 금리 같은 경우에도 점도표에서 말하고 있죠. 금리가 인하된다는 게 아닙니다. 상승이 끝나간다. 근데 상승이 끝나가는데 SVB 사태로 비롯된 여러 가지 은행의 줄도산들의 위험으로 금리가 인하될 수 있다라는 의견이 계속 나오고 있죠. 물가 안정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건 지표가 명확한 거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할 필요는 없겠죠. 전쟁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러시아가 약간은 뭐 화해를 하고 싶어하는 생각이 있는 듯한 움직임들이 보이고 있어요. 뭐 총공세가 일어날 거다, 핵을 쓸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뭐 생각해 보면 정말 핵을 쓸 거면 그렇게 밝히고 쓰진 않겠죠. 그렇잖아요. 내가 상대편이랑 싸워 앞에서 나 주먹으로 널 칠 거야라고 하고 치면 그걸 맞겠어요? 안 맞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 러시아는 좀 전쟁을 끝내고 싶어하는 분위기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반기에 해소가 될 거고 그 사전 대비를 하기 위해서 지금 수급들이 들어오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한국의 대표 종목들인 반도체로 들어오고 있는 거죠. 엔비디아의 상승으로 삼성전자가 오른다? 글쎄요. 엔비디아가 오르기 전에 이미 삼성전자가 매집했겠죠. 왜냐면 지금 상승이 설마 외국인들이 지금 언론을 네이버를 찾아보면서 엔비디아 올라서 삼성전자 오를 거야 라고 사고 있지는 않겠죠. 공매도 상환도 있고 이때까지 매수했던 자기들의 매집량이 충분해졌기 때문에 주가를 띄우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봐야 되는 거지 현재 반도체가 좋아서 반도체 실적이 좋아질 것 같아서 이런 걸로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섹터나 종목 중심으로 대응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